자, 그 다음에 철도사업법입니다. 그죠? 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하고 철도사업법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사업이죠. 그렇게 돼 있죠. 현재 코레일 사장 같은 경우에 SR 사장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에 봤었을 때는 운송인이에요. 상법으로 봤을 때 왜? 대한항공 칼도 어떻게 돼요? 운송인이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고속버스 대표이사도 뭐가 돼요? 상법상으로 보면 뭐다? 운송인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철도를 분류할 때 열차를 여러분이 공짜로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타잖아. 그죠? 그래서 철도사업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철도사업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원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할 때는 코레일이 지금 일반 철도는 물론 SR이 일부 구간을 하고 있지만 독점하고 있죠. 거의 모든 구간에서 일반선 구간에서 코레일이 다 독점 운영을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사업법으로 넘어올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여러 개의 철도 회사가 즉 고속버스 회사처럼 여러 개의 철도 회사가 만들어져서 이 철도 회사들이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향상, 그 다음에 철도는 지금 적자죠. 그래서 적자를 해소하고 뭐 이제 이런 이유로 여러 개의 철도 회사를 가정하여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도사업법이. 그래서 철도사업법에 보게 되면은 철도사업을 어떻게 돼 이제 철도사업이 뭐가 됐어요? 이제 기업화됐죠. SR도 기업이고 코레일도 기업이고 수많은 어떻게 돼요? 민자철도 회사들도 있죠. 그러니까 철도사업을 누가? 국가 중에서 누가? 국토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철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철도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뭐를 해야 됩니까? 안전이라든가 아까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관리 감독하겠다. 이건 최근에 들어간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3장 철도 서비스 향상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사업자죠. 코레일도 어떻게 돼요? 매년 적자만 수천억씩 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도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서비스 향상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철도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전용철도는 지금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곳이 또 있죠. 코레일이나 SR 같은 시험치기 너무 어려운 영역들이 있으니까 포항제철이라든가 그 다음 현대제철, 그 다음에 시멘트 회사 같은 데서 자기 회사에서 필요해서 그러니까는 타인의 운송수단이 아닌 자신의 운송수단, 자기 회사의 운송수단으로 회사 안에 깔아놓은 철도를 전용철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용철도에 대해서 빼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국유철도 시설의 활용 지원이라는 건데, 자, 문제는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역도 있어야 되고 뭐 신호장이든 신호소든 각종 필요한 부대 시설들이 있는데 원래 서울역 건물도 어떻게 돼요? 국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하는 과정에서 공기업화하는 과정에서 코레일 자산을 크게 시설 자산, 영업 자산으로 구분을 해서 열차를 운행하는데 꼭 필요한 영업 자산이 있고 시설 자산이 있는데 시설 자산 같은 걸 어떻게 돼요? 코레일이 독점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SR도 사용하고 있죠. 앞으로 다른 철도 회사들이 만들어지면 다른 철도 회사들도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철도 시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철도 사업법도
7장 51조입니다. 7장 51조고 시행령은 17조밖에 없어요. 시행령은 10조밖에 없는데, 그래서 철도사업법은 이제 이 법도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0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철도사업법은 2004년 12월 31일 날 제정이 돼서 시행은 2005년 7월 달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관돼 있다 그랬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서 구조개혁을 했죠. 뭐로? 시설과 운영을 분리했고, 또 2004년도에 고속철도도 개통이 됐고, 이래서 어떻게 했대? 철도 이용자의 요구가 다변화하게 될 거고, 이제 운영사들이, 기업들이 운영을 하게 되니까 철도 뭐가 된 겁니까? 사업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할 건데, 역시 대단히 어떻게 돼요? 보림이 작은 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역시 제가 오지선다로 100문제를 책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1, 2, 3, 4번까지는 뭐 어디에서 철도운송 산업기사에서 일부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뭐 5번이 답 없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름 오지선다로 꼭 출제할 수 있는 거, 제가 출제원을 쭉 해왔다 그랬죠. 그래서 100문제 정도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봐서, 또 그 이상 만들기도 어렵고 해서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